나는 직장맘입니다. 고군분투. 어느 직장맘의 육아휴직 설레 만들기. 박은주님의 인터뷰입니다. 여성 비율 90%이지만 육아휴직 안 주는 회사.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는 직장맘이고요. 4살 딸을 두고 있습니다. 센터 상담을 받고 회사에서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임신 기간 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결국 복귀는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까지 꿋꿋하게 버텨냈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성 비율이 높은 회사였다고 들었어요. 직원이 한 35명 정도 됐는데 그중 90%가 여성이고 30대가 가장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여자 직원이 30명 가까이 되고 결혼하신 분들, 아이 낳은 분들도 많았는데 그중 단 한 명도 육아휴직을 쓴 적이 없다는 게요. 육아휴직을 꼭 쓰고자 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24개월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때 부모와 애착 형성을 제대로 해야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육아휴직을 꼭 쓰고 싶었어요. 센터 상담은 언제 받으셨나요? 임신 6주차 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드리고 찾아갔는데 엄청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신청서를 꼭 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자신감은 생겼어요. 근데 다시 혼자 현실과 마주하면 막막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뜻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사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시설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울 거라고 다른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육아휴직 얘기를 꺼내는 게 정말 어렵죠. 근데 그거부터 깨는 게 시작이었어요. 남들이 안 쓴다고 나도 그래야 하나? 내가 쓰면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쓰겠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신청할 때도 같은 마음이셨어요? 네. 그래도 거부당하면 안 되니까 만반의 준비는 했어요.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모성보호 관련 자료를 프린트하고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그어서 국장님, 부장님, 사무실 담당 직원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육아휴직을 정말 쓰고 싶어서 제도를 알아봤는데 쓸 수 있더라. 한번 검토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예상했던 반응인가요? 아니요. 저는 사실 거부당할까봐 걱정했거든요. 벌금 500만 원만 내고 버티면 어쩌나, 혹시 나한테 퇴사하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요. 그때 회사 내 분위기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국장님 포함해서 누구도 갔다 온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육아휴직 이야기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성공하신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제도에 대해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설명해 드렸어요. 핵심 내용은 포스트잇에 메모까지 해서 드렸으니까 나름 엄청 정성을 쏟았죠. 근데 바로 답을 주시진 않더라고요. 일단 자료를 가져가서 보겠다고 하셨고 그 후 일주일 뒤에 국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주겠다. 대신 끝나고 꼭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육아휴직 얻고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꽤 쉽게 해결이 된 거 아닌가요? 예상했던 것보다는요. 끝나고 꼭 다시 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국장님만 그러셨고 실무를 보는 사무실 선생님은 정반대였어요. 사실 그분이 시설 원장님 총애를 받는 실세여서 잘못 찍히면 괴로워지거든요. 근데 그 일로 완전 찍혔죠. 어떤 식으로 괴롭힘을 당한 건가요? 일단 제가 그분께 정기적으로 올려야 하는 서류 업무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작성한 문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1차는 반려해요. 직급은 국장님보다 낮지만 그분은 원장님이 직속으로 챙기는 직원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쓴소리를 못해요. 그때 동료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특별히 반응은 없었어요. 육아휴직 가게 된 것도 그냥 가나 보다 이 정도였어요. 축하해 주시거나 그런 분들도 없었어요. 앞에서는 힘들죠?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서 뒤에서는 제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분도 계셨어요. 그때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일종의 뒷담화네요. 그렇죠. 이유도 황당한 게 제가 임신하고 나서 반을 바꿨거든요. 국장님이 임신 초기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영아반에서 유아반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근데 반을 옮기고 나서 은주쌤이 임신해서 반 바꾸더니 일을 안 하더라 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는 폐 안 끼치려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그렇게 5개월을 버텼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까 제 서류를 반려했다는 그 선생님은 아이가 둘 있는데 육아휴직을 안 쓰셨거든요. 하루는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왔는데 은주쌤은 육아휴직까지 쓰게 됐으면 일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요. 면전에서요? 네. 근데 사무실에서 매일 봐야 하는 분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저 출산휴가 들어가기 직전에도 불러내서 한 1시간 정도 면담했는데 그날은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남 앞에서 잘 안 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더니 그제야 나가서 일 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인데 신고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거기까지 생각하진 못했어요. 일단 국장님, 부장님은 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반응을 신경 쓰지 말자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임신하면 호르몬 때문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남 눈치까지 보려니까 많이 괴로웠죠. 스트레스 과다로 자궁 내 염증. 결국 버텨내시고 출산 휴가에 들어가신 거죠? 네. 만사까지 일하고 출산 1달 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자궁 내 염증이 생겼더라고요. 새벽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긴급수술로 제왕절개를 했어요. 예정일 2주 전에요.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었나요? 태중 아기가 잘 안 크더라고요. 원래는 주수에 맞춰서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야 하는데 잘 안 컸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계속 배가 뭉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니까 좀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을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계속 조심하면서 회사에 다녔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 상황을 많이 원망했죠.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 속에서 꿋꿋하게 일해야 했던 상황, 태중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상황을요. 근데 자궁 내 염증 생긴 거 알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받은 스트레스가 아기한테 그대로 간 건 아닐까 걱정도 됐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고단하고 답답했던 휴직 기간. 결국 출산하셨고 15개월 휴직을 쓰신 거죠? 그렇죠. 아이 100일 때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으니까 진정한 독박 육아를 했죠. 바깥 활동을 전혀 못하고 하루 종일 아기만 보고 있으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때 남편하고도 많이 다퉜고 산후 우울증으로도 많이 고생했어요. 우울증 상담은 받으셨어요? 네. 보건소에서 산후 우울증 척도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오셔서 상담해 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셨고 10회 이상 받았던 것 같아요. 상담 받는다고 상태가 급격하게 호전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제도가 있는 건 좋더라고요. 휴직하고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살면서 우울증은 처음 겪어봤는데
코로나 시국에 독박 육아를 하는 거니까 어디에도 마음 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휴직 끝나고 바로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원래 다니던 시설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후 지급금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재취업을 했죠. 이제야 연락해서 다시 오라는 회사. 다시 시작하신 일은 어떠셨어요? 일단 사람들 만나서 여러 활동을 하니까 우울감도 없어지고 좋더라고요. 원래 하던 일은 아니고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워라밸도 좋았어요. 거기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올 2월에 곧바로 재취업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알던 친구가 입소해 있던 시설이거든요. 저한테는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키워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의미 있고요. 다행이에요. 적응은 잘하고 계세요? 워낙 다니고 싶었던 곳이라 적응은 어렵지 않았는데 전에 다니던 시설에서 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서 입사하고 3주 정도는 고생했어요. 사회복지사가 이직하게 되면 이전 직장에 요청해서 받아야 할 서류가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서요. 근데 그걸 3주가 지나도록 안 넘겨주는 거예요. 퇴사하고도 괴롭힘을 당하셨네요. 그렇죠. 업무가 밀리는 바람에 그동안 못한 서류 정리를 일주 안에 몰아서 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예전 직장에서 저를 괴롭혔던 그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일할 생각 없냐고요. 당연히 정중하게 거절하고 이쪽 시설로 왔는데 제가 다른 곳 취업한 걸 알고도 끝까지 괴롭히는 거니까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시 같이 일하자고 할 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래서만큼은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저 나가고 시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대요. 함께 일하던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제 덕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엄청 뿌듯했어요. 비록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첫 물꼬리 튼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 얘기 듣고 정말 좋았어요. 육아휴직, 바뀌어야 할 것들. 결국 육아휴직 선례를 만드셨네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사실 제가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 뒤로는 쓰는 사람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도 내가 거기서 입 꽉 깨물고 버틴 게 잘한 거구나 싶더라고요. 육아휴직을 쓰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나요? 사후 지급금이요.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에 일부 급여가 나오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간 회사를 다녀야만 지급되거든요. 근데 휴직 기간일 때 급여가 100% 나오면 좋겠어요. 지금은 일부만 받으니까 급여 자체가 너무 적고요. 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복직을 못한 건데 사후 지급금까지 못 받으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확실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네요. 또 있으세요? 모든 직장맘과 대디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법이 개정되면 좋겠어요.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쓸 수 있게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니까 출산율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직장맘으로서 꿈이 있으세요? 저는 끝까지 현장에 남고 싶고 지금 다니는 시설에서는 꼭 여자 국장이 되고 싶어요. 거기까지 가면 실무 책임자로선 할 수 있는 걸 다 이룬 거거든요. 그리고 쉬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스스로 돈 벌어서 당당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일을 하면 아이와의 시간을 좀 더 집중해서 보내게 되더라고요. 몸은 좀 고되고 시간은 늘 빡빡하지만 그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인터뷰집 나는 직장맘입니다는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제작했습니다.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는 계속 일하고 싶은 직장맘과 함께합니다.